책상 앞에 모든 것을 치워라. 말끔한 책상이 주는 자유.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의 책상을 치운 까닭은 영화 인턴의 도입부에서 카메라는 패션 쇼핑몰 사무실의 한가운데 놓인 책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상에는 지인들이 준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약속을 분 단위로 잡을 정도로 일에 치여 바쁘게 살던 젊은 여성 CEO 줄스는 이 옆을 지나면서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낀다. 그중 그녀는 회사를 창업 2년 내에 직원 2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능력 있는 CEO였지만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삶과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회사는 복잡해져서 문제가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었고 줄스는 투자자들에게 전문 CEO를 영입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속이 상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버린 다음날 그녀는 책상을 보고 가뜩이나 큰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뜬다. 책상 위의 물건이 마치 마법처럼 몽땅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걸 과감히 치운 사람은 갓 입사하여 자신의 비서로 발령받은 70세의 인턴이었다. 줄스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금주에 일어난 일 중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일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텅 빈 책상처럼 뻥 뚫린 기분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니멀 라이프 열풍이 분 뒤로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사무실에서는 일할 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직장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 왜 바꾸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내일 직장을 관둘 것처럼 치워라. 어느 날 출근했더니 뜬금없는 산의 지침이 떨어졌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책상을 전부 없애고 공용 책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건을 개인 사물함을 한가운데 두고 책상을 선택해서 앉아주세요. 사무실 직원들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고 반대했다. 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들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짐을 없애는 걸 차일피일 미뤘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회사에 들어오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동안 집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없앤다고 물건을 잔뜩 없앴으면서 정작 스트레스의 근원지인 회사에서는 왜 짐을 방치하고 있었지? 여전히 내 책상에는 짐이 많았다. 이때야말로 내 모든 물건을 줄일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책상에 있는 짐을 닥치는 대로 없앴다. 사물함 안에 물건까지 없앨 필요는 없었지만 이곳까지 덤으로 비웠다. 결국 노트북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다. 안에는 노트북과 마우스, 펜 한 개, 약간의 명함이 전부였다. 내가 책상은 물론 사물함까지 단 하나의 물건도 남기지 않고 몽땅 비운 모습을 본 선배들이 내 자리를 지나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다. 퇴사하는 거야? 빈 책상이 부른 기적. 회사를 다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매일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이 없으니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홀가분하게 몸만 나오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처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덜 들었고 대화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아무것도 없는 책상은 업무에도 효과적이다. 일할 때는 가방 안에서 노트북과 마우스, 수첩 정도만 책상에 꺼내놓고 일했는데 눈앞에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없어지자 당장 할 일에만 집중하게 됐다. 일이 많은데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자판 위에 멍하니 손만 올려놓던 시간이 줄었다. 매일 달을 보며 퇴근하던 내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 문 밖을 나왔다. 요새는 가방 하나만 든 채 원하는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한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만큼 생각도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각종 물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창의력 있게 일할 수 있다. 즉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 된다. 야근이나 스트레스 등 일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업무 환경부터 단순화하는 것이다. 1승9패 유니클로처럼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공용 책상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개인 물건을 사물함에 두고 출근하면 오늘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할까? 오늘은 누구와 일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책상을 선택해 앉았다. 그 결과 일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일하는 방식과 핵심 업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성과가 높아졌다고 한다. 공용 책상 시스템은 개방된 사무실로서 카페와 비슷하다. 카페에서 일하면 일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바로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 된다.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차츰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개인 책상을 없애는 식의 단순화를 권하고 싶진 않다. 회사 시스템상 다 가능하지도 않을 테고 그보다 자발적으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정보만 남긴다. 정보량의 역설. 우리는 현재의 지금을 살면서도 지금을 잊고 산다. 책상과 컴퓨터 안을 보라. 이 순간 필요한 정보보다는 과거에 봤던 정보, 나중에 필요할까봐 저장한 정보가 대부분일 것이다. 나도 모르게 현재 일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일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다. 물론 잔뜩 쌓아두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언젠가 쓸 거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일을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보를 적게 소유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진 않으며 정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진 않는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수가 많아져서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고 하는 일까지 방해한다. 그래서 정보는 보관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당장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야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정보와 함께 두려움도 사라진다. 나는 특히 출근 생각만 해도 긴장되고 답답해지는 새가슴 직장인이라면 정보를 꼭 줄이라고 권하고 싶다. 정보를 줄이는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직장에서 일이 잘못될까봐, 꼴보기 싫은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늘 새가슴으로 마음을 졸였다. 일을 하다 보면 정보가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는데 그럴 땐 나는 세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한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보는 애초부터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저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장부터 하고 보자는 마인드를 버리고 잘 선별해서 수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는 문서인가? 장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인가? 라는 질문에 노라면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오피스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다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보관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잠깐 필요한 파일과 프로그램은 임시 폴더에 필요할 때만 다운받았다가 사용이 끝나면 바로 지운다. 세 번째는 종이 서류가 들어오면 기존의 하나를 빼는 것이다. 모든 문서에 적용되진 않겠지만 보관해야 할 새 문서가 생긴 경우 파일철에서 할 일이 끝난 문서를 없애는 식이다. 이 정도 방법만 지켜도 서류는 파일철 하나를 넘지 않는다. 최소한만 소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수선한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고 수시로 정리할 필요도 없다. 똑똑한 관계 맺기란 무엇일까? 나는 내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관계를 줄였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니 연락처가 스크롤 한 번이면 다 보여서 현재의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거듭 생각한다. 일적으로는 중요한 인맥을 더 잘 챙길 수 있고 사적으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어서 좋다. 남겨야 할 인맥, 버려야 할 인맥. 연락처를 줄인다면 어떤 인맥부터 비워나가야 할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수행에 벗이 될 수 없다. 이기적이거나 남 얘기하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내 인생도 괴로워진다. 힘든 사람과는 삶의 벗도 비즈니스의 벗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부터 비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일할 때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못 얻으면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요새는 특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와 오래 알았다고 해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인들과의 모임 후 오늘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거라는 공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관계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남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할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베풀고 배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얻으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형편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순 없는 법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많이 듣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비생산적인 관계에 돈,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했고 함께 발전하는 소수와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25년의 나이 차이에도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웠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에게 통찰력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고 그를 통해 자선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재단을 설립해 사업보다 기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빌 게이츠에게 워렌 버핏도 기부에 대한 철학을 배웠다. 내 일에 타인의 가치 더하기. 버릴수록 부자가 되는 일. 나는 많은 것들을 비운 후 야근이 줄었고 나아가 삶의 여유를 찾았다. 이전에는 일상은 충분히 행복해졌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했다. 살아가기 위해 수없이 일한다는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를 생각하면 가슴부터 뛰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건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7년간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면서 조금씩 행복을 되찾은 나는 예전의 나처럼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있었던 행복을 찾기를 바라게 되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채우는 것만 아니라 비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한다는 건 그동안 몰랐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했다. 일의 성취와 보람을 자주 느꼈고 그 과정에서 소망했던 일들도 하나씩 이뤘다. 오랫동안 성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욕심을 덜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하게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나를 비우고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껏 행복하려면 자기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기여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돈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내 돈을 쓰면서까지 타인에게 기여한다.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만큼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건 없다. 타인을 위해 내 욕구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다.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로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도 남을 돕는 일이다.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